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득입니다. 먼저 국내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완전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자, 오늘까지 조금 빠지면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이 구간이죠. 올해 8월 달 이 저점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7월달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16% 정도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수는 마이너스 16%잖아요.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종목들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지수의 월봉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구간 보세요. 급락 이후에 2022년 9월 달부터 현재까지 그닥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지루하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피처럼 같이 빠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 자, 올해 8월 5일 날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죠. 코스피는 여기는 안 깼는데 코스닥은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닥의 모습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2022년 10월 달까지 내려왔어요. 지수의 모습이. 참 답답한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미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몇 퍼센트 빠졌냐? 거의 마이너스 50% 전후로 거의 대부분 빠졌어요. 뭐 일부 몇 종목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이전에도 안 좋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떻냐? 미국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신고가 내고 나서 조정하고 있어요. 다우존스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오늘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도 신고가 내고 나서 내려오고 있죠. 신고가 내고 나서. 자, 그리고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도 신고가를 내고 나서 지금 최근에 좀 운봉이 맞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의 모습과 미국 증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랐냐면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이 구간이거든요. 다우존스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수가 50% 상승했고요. 그 다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이 구간인데 나스닥은 무려 153%가 상승했습니다. 153%.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S&P 500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상승했냐? S&P 500은 72%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부터 보시면요. 코스피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입니다. 자, 이 구간입니다. 거의 올라간 것도 없어요. 빠질 때는 무신장 빠지고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의 특수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이 구간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강세장으로 가셔야 돼요. 강세장.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시장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다른 나라는 다 떨어져도 미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의 이런 큰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실적 전망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현재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이 좀 마이너스 2%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고 S&P 500도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또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M7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M7의 실이익 증가율이 올해 6월달 말만 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이었어요. 이 정도. 근데 현재는 이익 증가치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3분기 말하는 거죠. 반면에 M7을 제외하는 기업들은 이익 전망치가 이 정도였는데 현재는 이익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M7은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는데 M7을 제외한 기업들은 뚝 떨어졌죠. 자, 그리고 4분기 보겠습니다. 4분기가 지금 6월 말 때 예상할 때는 M7 기업보다 M7을 제외한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M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증, 이 파란색까지 급증하는 거고 M7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익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 M7 기업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M7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상승하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사 보면은 참 우리 공장과 참 대조적인 모습인데 엔비디아는 현재 수익률이 73%고 메타는 68%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장을 다 떠나고 미장으로 다 옮겨 타고 있죠. 자, 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지금 1000억 달러랍니다. 약 14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중에서 미국 주식에서 최대 70%대의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깨지고 몇 천만 원 잃었고 몇 억을 잃었고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 중이래요. 그 기운은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아메리칸 퍼스트죠.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 친기업 정책. 여기서 법인세 인하입니다.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겠죠. 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이런 그 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미국은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이 환차익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학개미들의 투자 종목별 평가 수익률을 보면 지금 11월 8일 기준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수익낸 투자자 비율이 99%래요. 100명 중에 1명만 손해보고 99명이 지금 수익내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는 지금 98%, 애플은 96%, 테슬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지금 10명 중에 9명, 8명, 9명은 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반토막 이렇게 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메타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한 73%, 68%로 좀 많이 높은 편이었고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30%대에서 40%대는 전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M7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이 47%라. M7을 제외한 투자자들은
예, 나머지 종목들은 이 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TQQ라고 해서 나스닥 100 지수를 그 레버리지 3배 상품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의 98%가 수익죠. 왜? 나스닥이 계속 우상향했으니까. 근데 이들의 수익률은 51%예요. 그러니까 지금 51% 정도면 지금 엔비디아가 73%고 메타가 68%? 이 두 개의 기업보다 수익률은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는 좋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 무지막지하게 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때 또 한 배짜리가 있고 두 배짜리가 있고 세 배짜리가 있잖아요. 한 배는 좀 수익률이 만족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배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제가 봤을 때 딱 두 배 정도가 투자하기 딱 좋은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거둔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엔비디아가 일본의 지금 소프트뱅크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소프트뱅크하고 최근에 미팅을 해서 블랙을 활용해서 AI 슈퍼컴퓨터를 만든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젠스랑 CEO가 뭐라 했냐면 소프트뱅크하고 통신, 교통,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AI를 접목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 관련해 가지고 AI, 엔비디아의 AI RNN 이런 솔루션이 5G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AI 추론 노크를 실행할 수 있는 증명을 했고 실제 통신 네트워크의 평균 용량 중 미활용 3분의 2를 AI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AI를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7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M7 기업들의 PER과 ROE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엔비디아부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가 이 M7 기업인데 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총 1위 엔비디아의 PER이 68배입니다. 이 지금 수치는 다른 이런 M7 기업들 대비해서 높죠. 테슬라보다는 낮지만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드 PER 12개월 이후의 PER은 37배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PER이 지금 30배가 뚝 떨어지죠. 왜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ROE가 123%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ROE가 진짜 정말 좋다라는 게 거의 60% 전후인데 엔비디아는 그보다 2배가 높은 12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본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ROE가 엔비디아보다 높습니다. 157%로. 근데 현대 PER 37배, 포드 PER 30배. PER이 얼마 안 줄려. 이거는 이익 증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이익 증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그나마 아마존이 45에서 34로 떨어지면서 이익 증가치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마존은 ROE가 좀 낮은 편입니다. 22%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85%인데 주가가 최근 강세죠.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이 고 PER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포드 PER도 높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이런 전기차 다음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이런 것들 프리미엄들이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프리미엄까지 감안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7 기업들에 딱 보시면 저는 그냥 이 엔비디아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저도 엔비디아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 있어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도 있어요. 신약 개발.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쿠다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그냥 GPU만 팔고, 아직은 GPU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 지금 AI 가속기 자체도 매년 60% 성장한다고 하죠. 그리고 AI 시장도 2027년도까지는 매년 40에서 50%까지 고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AI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내년의 자본 지출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냐면요. 현재 42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년에 또 쏟아붓는다는 거고, 올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2천억 달러였거든요. 3천억 달러니까 내년에는 자본 지출을 50%나 더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리는데 핵심은 뭐냐? AI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AI.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제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기존의 설비 투자 추정치를 25% 상향해가지고 964억 달러. 기존 대비해서 22%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가냐?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 사야 되고, 서버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본 제출을 늘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S라든가 구글 메타도 지금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고 2026년도에는 3,365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해서 이런 AI 쪽에 쏟아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미국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랬죠. 왜? 미국이 강세장이니까. 돈이 미국으로 계속 몰리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시장보다는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AI 관련된 시장은 미국의 핵심 지금 시장이고, 이게 2027년까지 40%에서 50%까지 고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으면 미국 시장으로 가셔야 되고, 미국에서도 핵심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예상할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좋은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수익 내고 싶다면 강세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